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좀 어땠습니까? 하늘은 정말 파랗고 좋은데 가을에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좀 선선한 기운이 드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을의 문턱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이제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서 좀 가을이 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전화번호에 새만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텔레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아이디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텔레방 링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전체 큰 숲을 볼 수 있는 시야와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디테일한 뉴스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새만금에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매수 매도 의향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저와 개인적으로 상담 또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금리는 조금씩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책적으로 이제는 변환기에 다다랐다. 이때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바이오 시대, 전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바이오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바이오 주식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작년에 여러분들 전기차 그리고 이어지는 반도체 시장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바톤 타치를 받고 있는 바이오 시장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금리에 대한 기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토지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발지 토지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어떻습니까? 예산안이 어떻습니까? 복원이 됐죠. 복원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새만금 SOC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분위기, 어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새만금 자체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만금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최근에 하이퍼튜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 예비 타당성 어떻습니까? 통과가 안 됐죠. 그러나 예비 타당성 통과가 안 됐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새만금이 그 어떻습니까? 하이퍼튜브 시장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안에 일정 부분이 배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이 하이퍼튜브 시범 사업을 새만금에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 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이 우리가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국가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하이퍼튜브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새만금에 이번에 예산안까지 배정이 됐으니까 확실하게 정부에서도 밀어줄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하이퍼튜브 가시화 되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뿐만 아니라 새만금에는 뭐 하이퍼튜브, 요즘에 또 방위산업, 뭐 드론 어떻습니까? 부안에 뭐 들어간다고 얘기하죠. 등등등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 들어오죠.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까지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일 전라북도 자치도에 따르면은요, 중요한 거는 내년 국가 예산안에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비에 269억 원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이후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산안이 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2022년도 8월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실증 구축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총괄위원회는 기술개발 시급성과 경제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2차례나 어떻습니까? 제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는요, 2032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109에서 309에 9,046억 원을 투자해서 지어지는데 시험선로 12km와 초고속 추진 동력, 부상 시스템, 아진공 차량, 아진공 튜브 인프라 등 연구 개발 시험을 위한 시설이 구축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이퍼튜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 경제성 어떻습니까?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무려 9조 8천억 원의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죠. 하이퍼튜브는 항공기의 속도와 열차의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세대 육상 교통수단인데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튜브 안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부상시켜 최고 시속 어떻습니까? 1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되는데요. 정말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행기 산업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 하이퍼튜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미래교통수단이 정착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2012년 제안한 이후에 미국 버지니아 아일랜드 그룹이 네바다 사막에 건설한 하이퍼튜브에서 400여 차례나 이미 시험 주행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가능성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2020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축소형 하이퍼튜브 시험에서 시속 1019km를 달성하는 등 연구 개발의 속도를 더욱더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산업화는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점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교통수단에서 더욱더 빨라지는 육상교통수단에서 더욱더 빨라지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산업의 시작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새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새만금 무궁무진한 어떻습니까?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곳이면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미래형 새만금에 여러분들을 토지에다가 묻어 놓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노후 반드시 책임져 드릴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